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대 정원 관련 이슈부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 결의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을 예고한 건데요. 어제 전국 의대 19개 의대 교수들이 회의를 열어서 비대위를 출범했고요. 모레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네. 서울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거든요. 지금 비대위의 대표가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또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행동에 돌입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서울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시한을 오는 18일로 잡았는데 그게 이제 전공의가 처음 사직서를 낸 게 2월 18일이라서 네. 한 달이 지난 3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 시한을 이렇게 잡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예. 지금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실제 행동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죠?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메시지를 보면은 정부의 어떤 행동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집단 행동의 어떤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사태 해결의 방점이 찍힌 거다, 이런 설명하고요. 또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병원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입장, 지금 교수들의 입장을 전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역할은 그대로 한다, 이런 방침인 겁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입장을 밝혔는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울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2,000명 증원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또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정부가 지금 물러서게 되면은 결국 그 의료 개혁이 늦어지게 된다, 이런 입장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내년부터 바로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그래서 총선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총선 고려했다면 이런 잡음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장상윤 사회수석이 SBS 라디오에 출연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뒤에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어디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언행을 신중히 해달라 예. 특별 당부를 했어요. 지금 말실수가 이 선거가 임박하면서 좀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과거의 발언까지 지금 소환이 돼서 총선 후보의 말실수, 실언 등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모든 후보와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선거 때는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부겸 위원장은 그 5.18 관련 발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를 직격을 했습니다.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동훈 위원장은 꽤 멋있었지만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제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거를 지적한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인일 때 과거에 했던 발언이고 반성한다는 입장까지 밝혔기 때문에 어떤 공천을 취소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이런 네. 취지로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과까지는 과거 발언을 반성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공천을 취소하면은 오히려 공천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의 좀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 여야 가릴 부분은 맞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요 일정이 있었죠? 정치권 오늘 움직임 살펴주실까요? 예,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국민 추천제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합니다. 18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이 국민 추천제 적용 지역구는 서울 강남 갑을, 그리고 대구 동, 군위 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5곳입니다. 아무래도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예, 그동안 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뭐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국민 추천제와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런 정치 신인을 기용하겠다 이런 계획인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친문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 경선 결과가 이제 발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뤄지는 경선 결과 발표가 17곳인데요. 가장 주목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전해철 의원입니다. 경기 안산 갑이고요. 상대는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올드보이의 약진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현역 윤재갑 의원이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대표 선수 자리를 두고 경합을 펼쳤는데 결과가 오늘 나오고요. 예. 정동영 전 의원과 현역 김성주 의원이 맞붙은 전북, 전주, 병도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평화방송 본사가 소속된 지역구이기도 한 서울 중성동을 예. 국민의힘 이제 경선 결과를 두고 패배한 하태경 의원이 원 데이터 공개를 요구를 그렇습니다. 했었잖아요. 예. 이해운 전 의원이 하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 1차에서 46.01% 대 29.71%였는데 어떻게 2차에서 이해운 후보가 이영 후보의 표를 거의 다 흡수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라는 입장인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해운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 어려운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영 후보가 친윤이기 때문에 그 표가 하 의원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회과학을 좀 더 배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남겼습니다. 아니 그런 이 논리대로라면 1차에서는 그러면 그런 득표 비율이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이 또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첫 번째가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거의 다 생존을 했습니다. 뭐 하남에서도 이용 의원이 공천을 받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난 갈등이 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기사를 단톡방에 공유까지 했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한 위원장이 뭐 공천을 내가 한다 뭐 이런 입장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용산의 의중이 꺾이진 않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예. 그래서 하 의원 의견이 묵살된다면 이런 기조가 반영됐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 의원이 요구한 그 원데이터를 과연 공개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좀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는 경선 여론조사 내역과 과정을 다 공개하고 있다라고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뿐 아니라 이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원데이터 공개는 그동안 없었던 일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네요. 그리고 요즘 제3지대에서 가장 핫한 정당이죠.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서로 윈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공천 파동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지금 뭐 경선 재심을 요구했다고 하니 아직까지 뭐 진행형이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어떤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투표율인데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선거 구도가 좋지 않으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뭐 지방선거가 있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투표율이 떨어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장 어떤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는 그 인과관계가 크지 않더라도 정당의 어떤 지지율은 투표 동료의 의미가 있어서 민주당이 이런 분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나온 거고 조국혁신당은 나오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일정 부분 득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의석은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 조국혁신당의 파이가 커지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가져갈 비례 의석이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 정당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어떤 비례에 한해서는 민주당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각종 잡음을 제거하고 야당의 지도자로 좀 완전히 자리매김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일당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을 또 나눠 가져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커지는 것을 마냥 웃으면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한동훈 한계론이 나오고 예. 있는데 좀 짚어주실까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본질은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어떤 공천 잡음 국면을 잘 타서 지지율 상승 그리고 지지층 결집 국면을 한동훈 위원장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앨 수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 건데 요즘엔 또 민주당 공격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정평가를 줄일 전략이 부재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선거가 더 다가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격만 하는 거는 민주당을 결집시키는 효과밖에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오면 결국 대통령이다. 지금 뭐 민생토론회가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을 일부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 부정평가의 이유들을 보면 민생뿐만 아니라 소통이 미흡하다, 여러 가지 독단적이다 얘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가 오히려 민생보다 높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부분 또 뭐 간호법을 거부했었지만 지금은 또 필요한 상황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는데 이런 부정평가는 대통령이 변해야 사라질 것들이다. 이 부분은 정부 여당의 좀 숙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권 심판론으로 또 귀결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고. 예. 네,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